자, 41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오선의 길이가 10인 그림 1처럼 원뿔 두 개가 꼭지점이 마주하도록 만들어진 도형이 있습니다. 이런 도형을 밑면에 대해서 수직인 평면 알파로 잘랐습니다. 그럼 자르면 단면이 생기는데요. 여기 점선으로 보이는 이런 단면일 겁니다. 자, 여기 쌍곡선이 생긴다라고 문제에서는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기 꺼진 주황색으로 보이는 단면이 쌍곡선입니다. 자, 그러면 왜 쌍곡선이 되는가를 알아야지 주어진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잘려진 단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3인 두 개의 구가 이렇게 쏙 들어있다, 컵에 쏙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요 면에 잘린 단면에 구가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접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임의의 점, 쌍곡선이 이랬으니까요. 임의의 점에서 뭐 이름으로 볼 때도 여기는 아마 초점일 것 같은데 여기까지 접하고 있는 이 점 F1까지랑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 접하고 있는 점 단면 이야기입니다. F2까지 이 둘의 길이의 차이에 대해서 절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쌍곡선이니까 아마도 긴 변에서 짧은 변을 빼면 주축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왜 쌍곡선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주축은 또 어떻게 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P점에 대해서 잠시 다시 한번 볼까요? P는 임의의 쌍곡선 위의 점입니다. 구 위의 점은 아니에요. 왼쪽 그림 1에서 보면 한 이 정도 점 정도 되겠죠. 단면 위에 있고요. 구는 이 점에서 접하고 있다라고 그림 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P는 구 위의 점 아닙니다. 단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미리 그려봤는데 좀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임의의 쌍곡선 위의 점에서 이 P에서 F1의 이 변이 어떤 의미인가? P가 가장 오른쪽에 오도록 단면을 세로 한번 잘라 볼게요. 예를 들면 위에서 보면 이런 형태로 잘랐다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P가 가장 오른쪽에 오도록 자르면 오른쪽 그림처럼 될 겁니다. 여기 P가 있고요. 자, Q점이 어떤 의미냐면 Q점은 여기 구가 원뿔과 만나고 있는, 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구가 원뿔과 만나고 있어요. 접합니다. 뒷부분에서도.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P점에서부터 여기까지, Q까지 이 부분은 원뿔을 타고 가는 표면입니다. 여기 P점에서 표면을 타고 Q까지 가게 되는 이 접점이겠죠. 구는 이 부분에서 원뿔에 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구에서 보면 외부점에서요. P는 일종의 외부점입니다. 외부점에서 접점까지의 길이는 P점에서 볼 때 Q도 접점이지만 F1도 접점이죠. 그렇다면 이쪽에서 잘린 단면을 따라가는 이 접선 길이나 표면을 따라가는 Q까지의 접선의 길이는 당연히 같겠죠. 그것을 오른쪽 그림에서 다시 보면 아마도 F1은 요 뒤쪽에 있을 것 같아요. 중심의 뒤쪽에 F1이 있고 저 단면은 안 보입니다. 저 뒤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P에서부터 저 뒤로 가는 단면을 따라가는 접선의 길이와 아래쪽 표면을 따라가게 되는 접선의 길이는 같을 겁니다. 해서 PQ랑 P의 F1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점에서
표면을 따라서 계속 가게 되면요, 꼭지점을 지나서 반대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옆으로 돌려서 오른쪽 그림에서 볼게요. P점에서 표면을 따라서 Q를 지나서 계속 가다가 보면 꼭지점을 지나서 반대편에 또 하나의 접점이 있습니다. 아래쪽 구가 되겠죠. 이 부분도 원뿔이랑 구는 요쪽 원 모양으로 접하고 있겠죠. 그 P에서 정확하게 표면을 따라서 반대편에 접하고 있는 점이 R이다. 자, 이것을 이쪽에서 쳐다보면 왼쪽 그림처럼 될 텐데요. P에서부터 표면을 따라서 가다가 꼭지점 지나서, 자,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뒷면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뒷면이죠. 그러면 외부점에서 R까지 접점까지, 이 부분도 접선이죠. 기다란 접선입니다. 또 접선이 하나 더 있죠. 어디 있냐 그러면 P점에서 이 단면에서 허공을 가로질러서, 실제로는 알파 위에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접선은 알파 평면 위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잘린 단면도, 요 위에 잘린 단면도 전부 다 원래는 알파 위에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 위, 알파 면으로 잘린 단면이니까요. 그렇다면 P에서부터 F2까지 가는 이 부분은 알파 단면 위에,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접선의 길이가 되겠죠. 아마도 F2는 여기 중심의 좀 뒷부분에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P에서 이 노란색 점선을 따라가는 것이 평면 알파를 따라가게 되는 이 부분에서 이 길이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 길이가 되겠죠. 이것 또한 외부점에서 접점까지 길이이기 때문에 여기랑 길이가 같죠.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면 외부점에서부터 F2라는 접점까지나 뒤로 돌아서 가게 되는 접점까지, 이 점이 왼쪽 그림에서 보면 R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둘도 길이가 같다. 그래서 다시 오른쪽에서 볼까요? 자, 이 점 기준으로 저 아래쪽 구에 대해서 접선을 찾아보면 P에서부터 R까지 접선의 길이나 P에서부터 F2까지의 접선의 길이는 같다. 그림으로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P점, 외부점에서부터 단면을 따라가는 접점까지의 길이나 외부점에서부터 표면을 따라가는 접점까지의 길이나 이 접선의 길이는 같다. 그 다음 P점에서부터 알파 면을 따라가게 되는 접선의 길이나 표면을 따라서 꼭지점을 지나서 뒤로 가게 되는 R점까지 접하게 되는 접선의 길이는 같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뭐였습니까? 자, 질문은 이건데 우리 그림에서 보면 PF2가 좀 더 크죠? 그래서 PF2를 앞에 적어 볼게요. PF2에서부터 PF1을 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여기 같은 것식을 알고 있으니까요. PF2면 PR이 되겠죠. PR에서 PQ를 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P에서부터 이 전체 길이 중에서요, PQ를 빼버리면 남는 것은 뭐가 될까? QR이 되겠죠. 그러면 답은 QR입니다. 이것이 쌍곡선으로 보면 주축이 되고요. 자, QR 길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쌍곡선이 아니라 그냥 도형의 닮음으로 갈 겁니다. 문제에 보면 구의 반지름이 3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 3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6이라고 되어 있고 모선의 길이가 1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높이까지 따져보면 6, 8, 10, 3대 4대 5의 비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여기 파란색 부분을 보면 가장 짧은 변 반지름이 3이기 때문에 나머지 변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까지 길이는 4가 되고 여기서까지 길이는 5가 된다라는 사실을요. 아래쪽 도형 마찬가지죠. 여기서까지 길이는 4가 되고 여기는 반지름 3이고요. 3대 4대 5로 닮은 꼴이기 때문에 여기는 5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답은 Q점에서부터 R점까지이기 때문에 여기 4, 여기 4, 그래서 길이는 8이 될 것이다 라는 형태로 답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답은 닮음으로 찾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공간에 떠 있는 이 선이 왜 쌍곡선이냐 그러니까 P에서부터 F1까지와 P에서 F2까지의 거리 차이가 여기에서 보이는 접점과 접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부분이 주축이라고 볼 수 있죠. 주축의 길이로 일정하더라, 차이가. 그래서 쌍곡선이다. 왜 일정한가는 방금 보았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서부터 앞으로 가게 되는 여기네요. Q점까지의 길이와 같고 P에서부터 F2까지의 길이는 앞면으로 갔다가 꼭지점 지나서 뒷면으로 가게 되는 접점까지의 길이와 같다. 그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쌍곡선이다.